네,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대선 경선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. 오늘 대선 시그널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벌써 사흘째 채널A에 출연하고 계셔서 이따 오후에 또 토론회 하러 오시고요. 예, 거의 그렇습니다. 저희 직원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. 여기 저희 회사 아닌가요? 네. 그러니까요. 2차 경선에 진출을 하셨는데 뭐 의원님은 좀 들어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. 혹시 예. 4강 합류하게 됐다라고 결과를 듣고 나서 이건 어떤 걸 좀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? 저는 이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예.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기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주였다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끝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대선이고 그러면 대선에서는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예. 그 사람을 뽑자. 음. 그 결과가 반영됐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본선까지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. 그러다 보니까 2차 경선은 반탄 두 분, 찬탄 두 분의 구도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. 여기서 또 이강 후보를 정하는 데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저는 우선은 반탄 후보는 힘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. 왜 그러냐면 본선까지 봤을 때. 예. 네, 그 왜 그러냐면 전체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60%가 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가 결국은 대선에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. 예.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두 후보는 뭐 최종 결선에 혹시 올라가더라도 이기기가 힘들다.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뭐 오늘부터 1대1 토론이 진행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에 안철수 후보님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진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데요. 4강에서 좀 과반 득표로 그냥 1차에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후보들이 좀 있더라고요. 예. 안철수 후보님도 좀 자신 있으신가요?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예.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제 2차 미디어데이에서 1대1 맞토론 상대를 정하셨잖아요. 예, 근데 저는 한 번도 토론을 안 해본 뭐 한동훈, 홍준표 두 분 중에 고르실 줄 알았는데 김문수 후보를 지명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1차 토론은 토론이라고 볼 수가 좀 없었습니다. 왜 네. 그러냐면 4분짜리 2번 해가지고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? 중간에 말을 듣다가 이야기가 2번 다 끊어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2가지 다 답을 못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답을 제대로 좀 듣자.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도 탄핵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네.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다.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그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예. 지난번에 또 사인이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았고 제대로 토론을 못한 거여서 그랬습니다. 오늘은 좀 제대로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겠군요. 이게 주도하시는 토론이잖아요. 예. 그럼 좀 어떤 각오로 뭐 막 몰아붙일 생각이세요? 아니면 어떤 장면을 저희가 좀 기대하고 봐야 될까요? 물어보기보다 예.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? 몰기보다는 좀 더 깊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. 깊이가 있는 질문. 예. 그래서 뭐 그냥 뭘 했냐 안 했냐 그냥 네. yes no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. 뭐 어떤 뭐 질문을 하고 어떤 용도로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뭐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비밀을 노출할 것 같은데 예. 예. 이제 비밀이니까 그러면은 네, 더 이상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걸로. 이따 예. 저희가 방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의원님께서는 어제 글 올리신 것 보면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 3명 후보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.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. 이게 뭐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걸 넘어서 그냥
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사과하자 이런 취지로 올리신 글인 거죠? 네, 사실 대통령께서 1호 당원이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또 이 탄핵의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당 전체가 있다. 그래서 국민들께 당 전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.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올 사람들은 네. 각 개인이 뭐 당 전체로는 당 대표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각 후보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네. 말씀드렸고요. 예. 저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출마 선언할 때부터 해서 사과드렸습니다. 예. 근데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과하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예. 한동훈 후보야 지난 뭐 계엄도 앞장서서 좀 반대를 했던 터라 이 사과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 정도는 긍정적일 텐데 나머지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.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그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진짜 당내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때 좀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. 예. 왠지 좀 후보 전체가 사과하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계속 요청을 하실 생각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5가지죠. 예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문을 낸 거죠. 네. 5가지 부분.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요.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해서 4가지 약속을 더 하셨는데 이게 후보들이 오늘 내일은 이제 1대1 토론으로 각각 좀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. 논의를 하려면은 좀 모이셔야 가능할 텐데 맞습니다. 이게 뭐 남은 경선 기간이 그리 길진 않잖아요. 29일 전까지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아마 모레 4명이 동시에 토론을 하는 유일한 날입니다. 네, 네. 아마 그날 되면 뭐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22년에 첫 TV 토론 때 제가 모든 후보들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하자 예. 그렇게 약속을 전부 다 이끌어냈습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네 분이 같이 모이는 토론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예. 일단 오늘 김문수 후보랑 토론하시니까 김문수 후보한테서라도 말을 좀 끌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것도 가능하죠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1차 경선에서 또 4명의 후보들은 아쉽게 탈락을 했다 보니까 지금 4강에 올라간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탈락자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그런 뭐 떨어진 후보를 뭐 포섭하겠다, 뭐 좀 힘을 지지를 끌어내겠다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움직임이 물밑에서는 있는 건가요? 저는 다 전화 드리고 예.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위로의 말씀이요. 예, 굳이 뭐 표를 달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예. 그건 이제 탈락자 본인들이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인간적인 도리로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,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, 그냥 전화를 다 하셨군요. 예. 뭐 그동안 고생했던 후보들에게. 근데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좀 중요하다.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후보로 확정이 돼서 뛰게 되면 현역 의원들 뭐 지역 조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. 예.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누가 합류했다 뭐 이런 식의 공지들을 어제 많이 올리더라고요. 근데 안철수 후보 캠프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다른 전략을 잡으신 겁니까?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저도 지금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전체 저는 분당입니다. 예. 분당갑에 있는 전체 책임 당원 중에서 전체를 다 제가 이렇게 정하지는 못합니다. 네. 그 중에서 아마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한 30% 정도가 될 거고요. 나머지는 모두가 국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당원도 그렇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을 저는 존중하고 믿습니다. 예. 계속 본선으로 갔을 때
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, 뭐 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이번 대선에 뭐 남아있는 변수가 아직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오늘 한미 합상이 좀 있을 예정이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 초중반 정도에 결심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안 됩니까? 네, 예. 안 된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저 미국 같으면 보통 4년 임기 중에서 6개월 정도를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을 해서 그걸 확정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그걸 4년 내내 쭉 끌고 가죠.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하다 보니까 3개월을 까먹었습니다. 예. 정말 중요한 3개월을 까먹어서 사실 저 민주당 당사라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기부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인데요. 네. 그런데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3개월이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? 이 동안에 만약에 하루에 1%라도 관세를 낮출 수 있으면 그건 한국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한덕수 대행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시라. 네.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예.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빅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빅딜이요. 미국과. 예.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31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환대를 받았죠. 예. 근데 그걸 보는 제 느낌은 각계격파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. 우리가 줄 것만 주고 받을 거는 별로 없는. 못 받는. 네. 네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부에서 한덕수 대행께서 삼성, SK, LG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네. 또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빅딜을 하는 겁니다. 빅딜. 우리가 이 정도로 미국에 혜택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. 미국에서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라. 이렇게 하면 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야지. 예. 그게 아니라 아무도 하는 사람 없이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께서 그만두시면 네. 그 다음에 누굽니까? 최상목 대행은 한 번도 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도 못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. 카운터파트로 인지를 하지 않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. 가장 중요한 이 30일을 미국과 협상하는데 올인하시라.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일단 오늘 밤에는 일단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고 예. 그 성과를 잘 내면 그게 어찌 보면 또 국민적인 여론으로는 저 정도의 안정감 있는 인물이면은 대선에 나와서 이걸 좀 연장이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한덕수 대행으로 연장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역할은 협상을 잘 마무리 짓는 것까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. 그걸 가지고 출마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? 만약에 그게 정말로 생각보다 약간 더 빨리 성공을 한다면 예. 그 다음에 또 대선에서 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. 네.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당의 대표가 뽑힌다면 일종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또 저 지지 선언을 하신다든지 또는 중요한 강요 역할을 맡으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본인이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. 예, 이런 지금 생각이시죠? 당장은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네.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서로 뭐 어떤 식으로 후보를 뽑겠습니까? 네. 그걸로 경선을 할 시간도 뭐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보니까 조금 전에 글을 하나 올리고 저희 방송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, 그게 그 내용입니다. 예, 한덕수 대행님께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. 지금 우리가 건널 건 탄핵의 강입니다.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협상이 잘 된 이후에는 뭐
빅텐트 안에 들어오는 식의 뭐 그런 건 또 가능할 수 있다. 네, 뭐 이런 그렇습니다. 생각이세요? 네, 네. 예. 그러면은 아예 절대 안 돼 이거에서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두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. 그래도 우리 정부의 제일 대표적인 강요이시니까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당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면은 김문수 후보 외에는 나머지 후보들이 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예. 홍준표 후보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. 이제 일단 모두들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빅텐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논의까지 닫아놓진 않겠다 이런 예.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? 예.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저 보면 그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들은 다르지만 예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모두 다 우리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미묘하게 본선 이후까지도 염두에 두고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을 좀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링컨이거든요. 예. 링컨의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. 예.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. 네. 그리고 그게 사실에 정말로 근거한 그런 책인데요. 거기 보면 링컨이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을 모두 다 장관 또는 강요 요직에다가 앉힌 겁니다. 네. 근데 보면 이 각자가 외교의 전문가, 경제의 전문가, 통상의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 사람들을 그 능력에 맞게 활용을 해서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민주당에 그냥 그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네.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분대로 자기의 전공 분야를 잘 살려가지고 네. 이 힘을 모은다면 보수가 지금까지 뼈아프게 그 생각해야 될 게 유능함이라는 이미지를 잃은 겁니다. 예.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그 빅텐트 더 넘어서 이제 이런 그 좋은 팀 오브 라이벌스가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그 저 능력을 네. 다시 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게 어제 뭐 채널에 출연하셔서도 했던 얘기. 지금 예. 경선 경쟁하는 후보지만 경선 경쟁에서 끝날 게 아니라 본인이 본선 후보가 되시고 정권을 잡게 되면 다 이제 장관으로 좀 기용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출마 결심을 뭐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강을 건너서 결심을 하실 경우에 나중에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조금 구상하실 수는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이미 뭐 저 통상이라든지 또는 주미 관계,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? 예. 그런 인재를 그냥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는 건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빅텐트론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인 것 같아요. 어제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뭐 담비 같은 소식, 뭐 담비 같은 제안 감사하다. 모처럼 두 분이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말을 주고받으시던데 이준석 의원과는 좀 실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본선 가서는.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이렇게 뭐 가리지 않고 그 이재명 대표를
이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같으면 예.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. 네. 그래야지만 막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. 예.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뭐 AI 관련된 AI 또는 연금 계약 관련된 토론 이런 거 실제로도 볼 수 있을까요? 두 분의- 그런 분야는 제 전공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니까 예.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정식으로 토론을 한다. 그런 건 저도 환영입니다. 알겠습니다. 만약에 성사가 되면 좀 많이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.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빅텐트론을 좀 언급을 했는데 어제 공개한 내용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전화가 와서 경선을 빨리 끝내라고 했다. 이런 에피소드를 밝히면서 반면 빅텐트에는 이 의원이 꼭 필요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준석 의원은 뭐 토론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완주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완주하겠다는 사람한테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게 호응도 없을 뿐더러 좀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러니까 우선 맨 먼저 할 것이 서로 간의 대화죠. 사실 토론이죠. 예.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어느 쪽 방향이든 진전이 될 수 있는 거지.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이 네. 서로 행동으로 서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대선 변수 중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변수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윤심 변수일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4강에 합류한 것을 두고 윤심의 역풍이 분 거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 후보들마다 생각이 좀 제각각이잖아요. 예. 안철수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아까 대국민 사과와도 좀 결이 맞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. 저 사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그 전략은 분명합니다. 예. 민주당의 전략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정말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네. 이재명 대 우리의 참신한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후보의 대결로 바꿔야 됩니다.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심을 하셔야 되죠. 근데 예. 저는 그거를 당에서 강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사실 대통령께서 우리 당 승리를 가장 바라실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. 저는 줄곧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스스로 당과의 좀 거리두기 뭐 그런 것들을 좀 선언하거나 그런 예.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.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예. 뭐 민주당도 경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최종 후보 선출은 좀 그냥 예측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정해진 거 아닌가요? 네, 거의 뭐 정해져 가고 있는데 예, 근데 4억이나 받더라고요. 기탁금을요. 예, 기타금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만 4억 내고 나머지 후보들은 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왜 똑같이 4억을 받죠? 근데 뭐 본인들도 그거를 감안하고 내신 거니까 예, 예. 그냥 당비를 뭐 기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?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예. 올라가 있는데 이걸 속도를 내는 걸 가지고 민주당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 보기에도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도 좀 대법원장이 결정을 한 건데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. 이례적이었고 또 이틀 만에 또 심리를 한번 또 잡는 거 전원합의체는 보통 한 달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예. 하던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. 안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게 대선 전에 결과를 좀 내놓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?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. 예, 그리고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대선 전에 매듭을 지어주는 예, 게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닙니까? 예, 선거란 게 뭡니까? 이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의 모든 사실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네, 가장 적합한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그게 선거 아닙니까? 네, 그런데
이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이 선택을 하라.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. 네. 이런 뜻에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에서 이 선고를 내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이렇게 선거법 결론을 대선 전에 내면서 동시에 그 헌법 제84조 문제 있잖아요. 예. 대통령의 경우에 어떤 이제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거냐 중단이 될 거냐 이 문제인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도 함께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. 예, 안 후보님 예. 생각은 어떠세요? 네, 저도 그렇습니다.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의견들이 또 다르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 대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예.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대선 전에 해놔야지 네. 혼란이 없지. 이것이 아무런 그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. 그렇죠. 재판을 가도 논란, 뭐 안 가도 논란 계속해서 좀 시끌시끌할 예,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. 본선 가시게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